안녕하세요. 별라디오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되어갑니다. 얼마 전에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댁에 자주 가는 어찌 보면 조금은 특이한 며느리입니다. 남편이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시댁에 가서 저녁을 얻어먹는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며느리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우리 시댁 가족들은 모두 저를 예쁘게만 봐주셔서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날도 저는 퇴근 후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회식이 있다고 하고 혼자 밥 먹기 싫어서 출발하기 전에 시누이에게 먼저 전화를 했죠. 아가씨, 오늘 반찬 뭐예요? 저 저녁 먹으러 가도 돼요. 제가 시누이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늦나 보네. 네, 저 혼자 먹기 싫어서요. 엄마가 삼계탕 끓이시던데요. 그럼 빨리 와요. 거의 다 됐어요. 아싸, 알겠어요. 이렇게 시누이의 말에 저는 급히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시댁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서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시댁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어떤 아줌마 한 분이 문 앞에서 서성이고 계셨어요. 그런 분께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의 친척들 얼굴은 대부분 알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었거든요. 제 질문에 아줌마는 살짝 놀란 듯하며 여기가 혹시 김지성 씨 댁인가요? 라고 물었고 저는 네, 맞는데 누구세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김지성 씨는 우리 시아버지 성함이거든요. 하지만 아줌마는 제 질문을 무시하시더니 그럼 아가씨는 이 집 딸인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집 며느리인데요. 제가 대답하자 그럼 우리 경석이 처구나. 우리 경석이가 벌써 결혼을 했구나 라고 하셨는데 아줌마는 분명히 우리 경석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석이는 제 남편 이름입니다. 저는 그 아줌마의 말에 네, 맞는데요. 경석 씨가 제 남편인데 혹시 누구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줌마는 아유, 반갑다. 나 경석이 애미다. 라며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서 아줌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석 씨의 엄마라면 우리 시어머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이 갑자기 시어머니라고 하시다니요. 저는 아줌마께 저기 죄송한데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어머니는 지금 집안에서 삼계탕을 끓이고 계시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튀어나오고 말았어요. 그러자 아줌마는 저 안에 있는 사람은 경석이 새엄마고 내가 경석이를 낳아준 친엄마야 라고 하시며 다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아줌마는 정말 반갑다는 듯이 눈가에 눈물을 맺히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줌마가 너무 낯설기만 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손을 뿌리쳐버렸습니다. 사실 그 아줌마의 행동에 심한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그런 제 행동에 아줌마는 저를 째려보며 우리 경석이는 참 따뜻한데 너는 참 차갑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문득 남편이 처음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남편에게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으셨고 남편은 부모님과 여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 우리 부모님은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다들 건강하시죠? 라고 묻자 남편은 네, 모두 건강하십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의 어머니는 새어머니세요. 친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지금의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친어머니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솔직한 말에 우리 부모님도 조금 놀라셨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크게 개의치 않으셨어요.
물론 딸을 가진 부모로서 걱정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겠지만 남편이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란 사람이라는 걸 느끼시고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시댁 가족들은 모두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이보다 더 합리적이고 좋은 분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인품이 훌륭하셨죠. 상견례 때 그런 시어머니를 뵙고 나니 우리 부모님도 더욱 안심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혼집 문제도 시부모님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에서 살라고 해주셔서 저는 혼수만 마련해서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아파트 명의는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살아도 된다고 하셔서 정말 더할 나위 없었죠.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우리 신혼집을 이미 리모델링까지 다 해놓으셨는데 어찌나 잘 꾸며 놓으셨던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 멋진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우리 부모님조차도 신혼집을 보러 오셨을 때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감탄하셨으니까요. 게다가 시누이는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저를 언니 하면서 정말 잘 따랐어요. 제가 보기엔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그대로 빼다 박은 듯 했는데 성품까지도 똑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런 시댁 가족들 덕분에 마치 공주처럼 대접받고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랄까요? 제 친구들은 시댁에 가는 걸 극도로 꺼렸지만 저는 시댁에 가는 게 오히려 즐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도 예의를 지키려고 더욱 노력했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 가족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야말로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시댁집 앞에 그 아줌마가 나타나면서 모든 게 엉망이 되기 시작했죠. 그분이 우리 남편의 친엄마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평화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는 그분을 보며 남편의 친엄마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그분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은 흥분한 목소리로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 누가 그런 말을 했니? 라고 소리쳤어요. 잠시 후 밖이 소란스러웠는지 집안에 있던 시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보며 안 들어오고 여기서 뭐해? 라고 하시다가 제 앞에 있던 아줌마를 보고는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어요. 아줌마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경석이 아빠, 나야. 경석이 엄마라고 말하며 시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시아버지는 그분을 순간적으로 밀치며 누가 경석이 엄마야 라고 크게 소리쳤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집안에 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모두 밖으로 나와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분은 시아버지를 보며 경석이가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내가 엄마지 누가 엄마야 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시아버지의 입에서 믿기 어려운 말들이 튀어나왔어요. 시아버지는 바람나서 집 나간 여편네가 무슨 엄마야. 내가 양심이 있긴 하냐. 나 같으면 평생 꽁꽁 숨어 살았다. 자식 보기 창피해서 라고 소리치셨어요. 시아버지의 그 분노 어린 말에 우리는 모두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에게 처음 보는 것이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찬 듯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두 남편의 친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남편조차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숨기고 있었던 거죠. 남편의 생모라는 그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창피함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분은 시아버지에게 경석이가 결혼을 하는데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어 라고 따지듯 말했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의 표정은 사납게 일그러졌어요. 시아버지는 그 긴 세월 동안 집 나가서 내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연락을 해.
그리고 그때 남자에 미쳐서 집 나갈 때 평생 찾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나갔는데 지금 와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라며 집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 난 모르겠고 내가 경석이 친엄마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분은 시아버지에게 귀찮다는 듯이 말하고는 저를 바라보며 너, 우리 경석이 전화번호 좀 줘봐라. 라고 사납게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당황해서 얼른 우리 시어머니 등 뒤로 숨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아. 라고 조용히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그분이 너까지 내가 우습게 보여? 결혼을 해도 어디서 저런 것이랑 했는지 도무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네. 라며 저에게 악담을 퍼부었어요. 그 순간 시아버지가 계속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라고 그분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시누이를 향해 경미야, 전화기 가져와라. 라고 하셨어요. 아빠, 여기요. 라며 시누이가 얼른 전화기를 건넸고 시아버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셨어요. 그 모습을 본 그분이 갑자기 걸음 하나 살려라 하며 도망쳐버렸어요. 이 모든 일이 정말 순식간에 벌어졌어요. 그분이 도망간 후 우리 가족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 눈치만 보며 앉아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모두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거죠. 잠시 후 시아버지가 저를 보며 우리 며느리 많이 놀랐지? 라고 미안한 듯 물으셨어요. 네, 아버님. 저는 눈치를 보며 대답했어요. 시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미안하다. 평생 안 나타나길래 그냥 얼굴 안 보고 살면 되겠다 싶었는데 결국 이 사단을 만드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시어머니가 근데 이 일을 어쩌죠? 우리 경석이는 꿈에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경석이 마음도 여린데 상처받지는 않을까 큰 걱정이네요. 라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요. 경석 씨는 생모가 돌아가신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저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남편의 생모라는 사람을 만나보니 되도록이면 남편과 만나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시누이가 저 아줌마가 내 생모는 아니지만 엄마 아빠 나도 엄청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관심 좀 가져줘요. 나는 출생의 비밀 같은 건 드라마에서나 있는 줄 알았는데 현실에서도 진짜 있구나 라고 심각하게 말했어요. 그런 와중에 시누이의 말투와 표정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너무 심각했기에 시누이가 그렇게 행동한 것 같았어요. 시누이는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고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잖아.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나무랐지만 시누이는 이미 터져버린 일이니까 어쩌겠어요. 오빠한테도 빨리 사실을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대담한 내 성격이 이 정도 충격이라면 소심한 우리 오빠는 나보다 100배는 더 충격받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오빠를 너무 싸서 키워서 그런 거잖아. 그냥 나처럼 들판의 잡초처럼 키웠어야지. 시누이가 거침없이 말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잇는 힘껏 째려보셨어요. 며칠 후 우리는 다시 시댁에 모였습니다. 남편의 생모가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다들 긴장한 채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죠. 남편이 왜 다들 무슨 일이야? 이 분위기는 나만 뭘 모르고 있는 것 같잖아. 라며 가족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며 요즘 내가 자꾸 드는 생각이 내가 이 집에 새로 들어온 사람 같고 우리 집사람이 원래 이 집 사람 같아. 아니, 어떻게 된 게 나보다 우리 집안일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 오늘도 나만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지. 라고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런 남편의 말에 시누이가 그러니까 나도 새언니가 마치 내 친언니 같고 오빠는 형부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많이 들어. 라며 농담을 했어요. 시누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자칫하면 굉장히 암울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녀의 긍정적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놓았거든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이 말이죠. 그날도 그랬어요. 신우의 말에 무겁던 분위기가 약간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시아버지가 입을 떼셨어요. 경서가,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미처 하지 못한 말이 있단다. 하지 못한 말이요? 무슨 말인데 이렇게 분위기까지 잡으시면서 하시려고요. 시아버지는 그게 말이다. 너 정말 놀라지 말아야 해. 알겠니? 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인데요? 알겠으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와 저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서가, 사실은 너를 낳아준 엄마 말이야. 내 낳아준 엄마가 아직 살아있단다. 시아버지가 단숨에 말해버리셨어요. 그 말에 남편은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놀라서 물었어요. 시아버지는 사실은 그 사람이 살아있어. 오래전에 남자랑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갔던 거야. 그런데 너한테 차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더구나. 라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남편에게 생모가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결국 말을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어요. 그날 본 남편의 생모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시아버지의 말에 남편은 꽤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당신은 알고 있었어? 이 사실을? 이라고 물었어요. 제가 남편을 보며 그게 말이야. 내가 알게 된 건 참 우연이었어. 얼마 전에 삼계탕 먹으러 왔다가 문 밖에서 딱 마주쳤거든. 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런 남편이 걱정된 듯 시어머니가 괜찮은 거니? 라고 물으셨어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숨김없이 말을 하는 거 보니 내 생모가 정말 이상했던가 보네요. 라고 말했어요. 엄마 성격에 제가 걱정돼서 웬만하면 그냥 숨겼을 텐데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남편의 눈을 피했는데요. 옆에 있던 시누이가 오빠 말이 맞아. 지금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혹시 나중에 오빠가 더 큰 상처를 받을까 봐 미리 다 말을 하는 거야. 오빠도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지. 이번에는 농담이 아닌 진지한 모습으로 시누이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시누의 말에 사실 좀 충격이긴 한데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떤 마음도 생기지가 않네. 나한테 엄마는 여기 우리 엄마밖에 없는 걸 뭐 다들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이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보며 엄마 난 엄마 아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와서 이상한 짓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요. 라고 말을 하며 조용히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그 모습에 제 콧등이 시큰해져 왔는데요.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었겠죠. 그 모습을 보던 시누이가 역시 우리 오빠네. 근데 오빠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지도 몰라. 내가 보기에는 좀 대단해 보이셨어. 쐐기를 박듯이 말을 했어요. 알았어. 걱정 마. 내가 잘할게. 남편이 말을 했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제가 남편에게 자기야 군대 있잖아. 그날 진짜 무서웠어. 그분이 나한테 막 뭐라 하고 그랬거든. 사실 나는 그분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 이게 뭔가 안타깝고 그러면 챙기고 싶을 텐데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가 않더라. 어렵게 말을 했는데요. 걱정 마. 오늘 가족들 표정 보고 이미 알았으니까 남편이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그런데 결국 문제가 터졌는데요. 주말에 시댁 가족들과 식사 후 산책을 다녀왔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요. 시댁 문 앞 계단에 그분이 쪼그리고 앉아서 졸고 있었어요. 꽤 오랜 시간 그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곧 우리를 발견하고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렇게 우리 앞으로 다가오던 그분이 남편을 보며 경석이구나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엄마 들어가요라며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어요.
그 말에 그분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경서가 내가 너를 낳아준 사람이다라며 매달렸는데요. 남편이 그분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쳐버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가족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오로지 시아버지만이 언제 정신 차릴래.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시 찾아오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분은 한동안 가지 않았고 밖에서 배를 누르다가 안 되겠으니 문을 두드려댔어요. 하지만 우리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잠시 후 조용해졌고 돌아갔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는데요. 남편의 생모가 우리 시어머니를 만만하게 본 것인지 시어머니가 혼자 있을 때 집에 찾아온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문을 안 열어줬지만 제발 부탁이니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괜히 드릴 말이 있어서 그래요라며 그분이 하도 애원을 하니 무슨 얘기를 하나 싶어서 문을 열어준 모양입니다. 그렇게 잠시 후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줬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의 생모가 돌변을 해서는 시어머니를 보며 이런 나쁜 X 같은 이라고 네가 뭔데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라며 달라들었나 봅니다. 그 순간 놀란 시어머니가 다리를 헛디뎌서 넘어진 것 같은데요. 남편의 생모가 그런 시어머니의 몸을 다시 한번 힘껏 밀쳐버렸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는 당신 지금 나한테 손찌검한 거야.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남편의 생모에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왜 나 신고하게 해봐 내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라고 말을 하더니 시어머니에게 달라들어서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더니 억지로 끌어당겨서는 자신의 얼굴에 마구마구 주먹을 날려버렸다고 해요. 시어머니 말로는 힘이 얼마나 세던지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한동안 시어머니의 손으로 자신의 얼굴에 그래버렸고 남편의 생모가 잘 들어 당신 지금 나친 거야. 자 보이지 내 얼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라며 울고불고 생쇼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런 남편의 생모를 비웃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시누이가 집으로 뛰어들어왔고 그런 시누이를 보며 네 엄마가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니들 어떻게 할 거야. 내 아들한테 다 말하기 전에 조용히 합의하자라는 생뚱맞은 소리를 했다고 하네요. 생모가 정말 인간 같지 않았던 것이 말이죠. 남편의 생모는 우리 남편이 보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돈을 뜯어낼 작정으로 온 것이었어요. 그런 남편의 생모를 보며 시누이가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줄 알았나 보죠.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뭔 소리야. 나 지금 병원 가서 확인하고 니들 다 고소할 거야. 남편 생모가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순간 시누이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다고 하는데요. 저기 노트북 보여요. 저기 당신이 한 행동이 다 찍혀 있는데 당신이나 경찰서 갈 생각이나 하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어디서 뻥을 치고 있어. 찍히긴 어디 찍혀라고 묻던 남편의 생모에게 노트북에 찍혀있던 영상을 보여준 모양이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의 생모가 기겁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남편의 생모는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정말 순하디 순한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는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경석이를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니? 라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댁에 다들 모이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치밀한 행동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생모를 처음 보던 그때 시누이는 이미 알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절대 쉽게 끝내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철저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홀로 집에 있는 날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찾아와서 혹시 행패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둘이서 준비를 했던 모양인데요. 우선 시어머니는 아파트 인터폰 화면 속의 생모를 확인하자마자 시누이가 알려준 대로 노트북의 녹화 버튼을 눌렀고 동시에 핸드폰 녹음 버튼도 눌러서
두 개를 동시에 작동시켰다고 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기 전에 잽싸게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혹시 남편의 생모가 오게 되면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그렇게 남편의 생모가 집 안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모습이 노트북에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에는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생모의 모습이 잘 보이도록 사전에 노트북 위치까지 맞춰놨다고 했어요. 제가 그런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며 대단하세요. 어머님 원래 우아한 분이셔서 이렇게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내 손목을 잡고 내 손으로 자기 얼굴에 막 휘두르면서 생수를 하더구나. 근데 사실 그때 나도 표시 안 나게 주먹에 힘을 꽉 쥐고 있었어라는 말까지 했으니까요. 그 말에 우리 가족들은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남편의 생모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나중에 시부모님과 남편의 생모가 경찰서에서 만났는데요. 그 옆에 생모에 현재 남편이 떡하니 있더랍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말이죠. 생모와 생모의 남편이 싸움을 했는데요. 생모가 생모 남편에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라고 따졌다는데요. 너도 진짜 엔간하라. 그냥 그렇게 다짜고짜 덤벼들면 어떡하냐. 내가 혹시 집안에 카메라 같은 거 있는지 잘 보라고 했잖아. 생모의 남편이 한심하다는 듯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남편의 생모가 내가 분명히 봤는데 네가 알려준 모양의 카메라는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똑바로 알려줬어야지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런 부부 사기단을 보며 경찰이 내가 당신들처럼 한심한 사람들은 보다 처음이네. 아니 지금 경찰 앞에 두고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사기꾼이다 라고 아주 광고를 하고 있구만이라고 비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기죄로 경찰서에 들어갔어요. 시아버지가 절대 합의를 안 해줬거든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경서가 애비는 합의해주기 싫구나 네 마음이 좋지 않을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절대 합의해주기 싫은데 괜찮겠니라고 물어왔어요. 아무래도 남편의 생모니까 걱정을 했겠죠. 하지만 남편도 생모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고 괘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남편은 우리 가족 다치지 않아야 하니까 그냥 합의해주지 마세요 하는 행동을 보니 우리 가족에게 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겠어요. 저는 우리 가족이 소중하니까요. 라고 완강하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모와 생모 남편이 경찰서에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경찰 말에 따르면 생모의 남편은 이런 짓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쩌면 생모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 뒤어 똘똘 뭉치게 되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낳아준 정보다 키워준 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에 가슴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남편을 이렇게 잘 키워주신 우리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